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0월 28일. 오늘도 실적 발표한 기업 위주, 그리고 IR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한 중반쯤 왔나요? 다음 달 한 15일, 그러니까, 3분기가 마감되고 난 이후 45일 이내에 상장 기업들은, 전자공시,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0월 말이니까 다음 달 중순쯤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안랩 같은 경우 별도지만 어쨌든 실적이 전년 동기에서 증가를 했고요. 직전 분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외에 눈에 띄는 게 LX 인터내셔널이 컨센을 상회했고요. 종건당도 컨센을 상회했고, LX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렇게 자원을 하는 있는 뭐 무역 상사하고 좀 비슷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은 또 내려간 것들도 많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 업종의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중공업 컨센을 하회했죠. 하회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최근에 좋았습니다. 하루 이틀 어제부터요.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이런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조선기자재도 덩달아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4분기나 내년 들어서 삼성중공업 한 내년쯤에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파업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하는데, 이제 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해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런 완성 조선 업체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은 파업의 영향이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가 실적이 이제 컨센을 여기는 하했다고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현대 모비스가 오늘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안내비 연결도 나왔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LG전자가 이제 컨센을 하회해서 이제 LG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고, LIG 넥스원도 실적이 컨센 상회했죠. 요즘 방산 관련해서는 워낙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그다음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 하나 디펜스,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그 현대 로템 그런 쪽도 실적을 봐야 될 거고, 현대 글로비스도 컨센을 상회했네요. 현대 글로비스도 컨센을 상회했고, 현대 오토에버도 컨센을 상회했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실적을 세타 엔진 품질 비용만 반영 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만 원의 현대차의 주가, 6만 원대의 기아차 주가는 저 정말 싸 보이고요. 오히려 차 부품주 이런 현대 모비스라든가 그 외에 이제 그 LED 조명 SL이라든가 그다음에 S&T 모티브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런 차량 부품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대기아차는 역발상으로 그런 세탑 품질 엔진 비용만 아니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4분기에는 그런 또 품질 비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컨센 한 2분기도 실적 안 좋았고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은데, 물론 뭐 유럽의 전기 비용이,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에 이제 그 공장이 있다 보니까 전기 비용이 올라서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그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뭐라고 할까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히려 나중에 수익률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모든 게 정상화된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도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들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런 현대사모중공업은 미상장이니까
비상장이니까 그런 거에 한국조선해양의 중간 지주사로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컨센을 상회했다고 나오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의 일단 IR 자료를 보고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솔루션도 컨센을 상회했는데 오늘 많이 빠졌죠.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한 5만 2천 원까지 갔지만 오늘은 이제 4만 7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만 역대 최고의 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OCI의 태양광도 좋았지만 하나솔루션도 좋다. 현대미포조선 뭐 S오일은 뭐 정제 마진이 안 좋아서 컨센을 하회했고 아까 그 솔루션 첨단 소재가 이제 동박 그 2차 전지 전기차의 동박이지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도 실적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솔루션 첨단 소재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더존 비존도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레드캡 투어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네요. 뭐 이제 렌트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적자일 수도 있겠지만 렌트카 부분이 좋았다고 해서 레드캡 투어가 여전히 실적이 견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S&T 뭐 S&T 모티브도 있고 차 관련돼서 이제 S&T 홀딩스도 보니까 실적이 나쁘진 않네요. 상당히 뭐 숫자가 그런 대로 찍혀 나왔고 화장품의 LG생활건강은 이제 컨센을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LB세미콘이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된 현대로템이 이제 그 방산주 전차 관련해서 이제 폴란드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네요. 현대로템, S&T 모티브가 자동차 컨센 상해 했고 세트레가이가 이제 뭐 이탈리안 테크와 같이 이제 우주 산업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풍산도 이제 컨센을 하회했고요. LX세미콘도 이제 컨센 DDI 이제 컨센을 하회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한솔그룹에 인수된 아이원스가 실적이 그런대로 뭐 견조하게 나왔네. 직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이원스도 좀 실적이 그런대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그 외 골프존 이제 컨센을 하회했고 HL만도도 이제 컨센을 하회. 자동차 부품주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세타 엔진 품질 비용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뭐라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런 부품 관련된 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사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사인데 컨센을 상회했죠. 17조 2조 8,720 17조 2,872억의 매출.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 뭐 상승률이 1061%, YOY가 1061, 6,381%.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예, 현대중공업은 이제 컨센 하에.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발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실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구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좀 세부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중에 섹터의 최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료를 그냥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가 뭐 제법 장수가 많기 때문에 18장인데 한번 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집어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2차 전지는 좀 견조했습니다. 아주 뭐 장막판에 좀 빠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초반에도 지금 뭐 54만 8천 원까지인가요? 올라갔다가 55만 원 터치할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갔고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20만 4,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견조했지만은 장막판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대응 전략에서 북미 시장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냥 한번 보시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3분기에 지금 520 이게 매출액이고 6.8%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552는 무슨 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파악을 해보고 어쨌든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10억 원이니까 7조 6,480억 정도죠. 6,480억 매출이 나왔다. 그리고 직전 분기에는 이제 5조 710억이죠. 5조 710억 정도. 여기 보면은 이제 상반기 대비 유럽이나 북미 고객사 수요 개선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증가 그리고 북미 전력망용 ESS 제품 본격화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달러도 원화 달러도 한몫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대응 전략,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타 지역 대비 북미 시장에 침투율이 8% 정도니까 현재 미국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요 전망, 전기차 수요 전망이 이제 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죠.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거고,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이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이 전기차가 2022년대에 130만 대인데 2030년대에는 1210만 대 정도, 30자 연평균 성장률이 33%. EU 같은 경우에는 뭐 2.5%에서 15.2%,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5.9%에서 20.4% 정도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IRA고, 그런, 뭐, IRA는 이미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2차 전지의 현재의, 뭐라고 할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북미 시장이라는 거죠. 북미 시장. 유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세액 공제해주는, 지급해주는 지원금이 줄고 있고, 중국은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고 하니까, 예.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 해갖고 지금 조인트 벤처가 현재 뭐 GM 조인트 벤처 1공장, 2공장, 3공장, 얼티엄 셀즈 지금 돼 있고,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가 넥스타 에너지인데 45기가와트시, 혼다가 뉴고, 그다음 이제 뭐 도요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뭐 캐나다하고 미국의 공장 짓는 게 보시면 미시건, 온타리오 캐나다고, 미시건 미국, 게 뭐 한 두 군데, 오하이오가 혼다 조인트 벤처고, 테네시가 GM,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이제 새로 짓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얼론이라고 돼 있네요. LG 에너지솔루션, 미시건도 두 군데 스탠드얼론. 조인트 벤처가 오하이오가 한 두 군데, GM하고 혼다. 그다음에 테네시가 한 대, 온타리오가 스텔란티스고, 그다음 미시건이 GM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 EV용은 파우치, ESS용이 있고 원통형, 이렇게 미국에 지금 뭐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밸류체인이 현지화 확대해서 이제 신규 현지 업체 발굴, 기존 업체와 전략 파트너십, 메탈 직접 소싱, 스플라이 체인. LG 화학이 이제 뭐 조만간 뭐 직접 발표하겠지만,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가 뭐 LG 화학도 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하고 에코프로비엠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 외에 밸류체인의 뭐 언극재가 대주전자 재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FTA 체결 국가 내 당사 주요 메탈 소싱 업체가 보면은 이제 니켈 코발트가 여기 있는데, 퀸즐랜드라고 되어 있죠. 퀸즐랜드 퍼시픽 메탈이라고 되어 있고, 신규로로 보면 캐나다의 일렉트라가 이제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벌칸 에너지가 있고, 리온타운이라고 돼 있네요. 리온타운. 캐나다는 시그마. 이게 칠레인가요? 칠레 국기인지 모르겠는데 SQM이라고 되어 있고, 아발론, 스노우레이크 리튬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쪽하고 아마 이제 또 미국 FTA와 해외 IRA의 수혜를 받으니까 이런 주로 업체들하고 이제 뭐 MOU를 맺어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폐배터리 수거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2020년 9월 말 기준의 수주 잔고가 370조 원입니다. 370조 원. 북미가 70%예요. 여기 북미가 70%. 370조 원 중에 70%가 북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도요타까지 확보하면은 엄청나게 늘겠죠. 수주 잔고 370조 원. 앞서 지금 매출이 보시면은 매출이 보면은, 여기 매출이 어디 갔나? 매출이 이제 조 단위는 아직, 이게 이제 7조죠. 7조. 4분기에 7조 정도 나오고, 5조, 7조, 12조, 24조. 24조가 1년에 24조에서 아마 한 30조를 잡는다고 그러면은, 거의 뭐 10년치 일감이, 물론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370조라면 한 10년치? 뭐 10년치 뭐 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막 줄어들겠죠. 8년치 뭐 7년치 그 정도 일감이 벌써 뭐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여기 보시면 이제 7조고 5조, 4조. 이제 올해만 해도 지금 이게 9조, 16조, 17조 나머지 또 4분기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지금 21년도 연간 된 게 17조니까 연간 17조니까 이게 보시면 한 20조 달성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거 LG 에너지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 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한 6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대응 전략이 키포인트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IR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좋은 자료인데 향후 이제 예상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았는데 한국조선해양은 단순히 이제 3분기 어떤 매출 영업이익 숫자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중공업의 IR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요. 어쨌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조 2,644억 원이고 이게 이제 작년 4분기가 보니까 4조 4천억이 넘는데 두 번째네요. 두 번째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왔죠. 4.4%.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이 7.4% 정도. 그는 이 작년 4분기보다는 좋네요. 작년 4분기보다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사업 부분별, 이게 조선이 뭐 현대삼호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2215, 그러니까 이 직전 분기에는 마이너스, 손실이었죠. 손실이 2024년인데, 이제 흑자전을 했고, 해양플랜트는 여전히 이제 뭐 손실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고 엔진기계 그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은 HSD 엔진에다가 엔진을 발주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엔진기계 쪽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조선업에서는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도 엔진기계 플러스인 거 보면은 HSD 엔진도 상당히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예상이 든다는 거죠. 그린에너지가 아마 회사 계열회사가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그런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하시고 주요 사업 부분을 보면 뭐 엔진기계, 해양플랜트, 조선이 가장 비중이 크죠. 파란색 비중이 제일 크고 주요 부분 매출액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선이 한 0.3%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는 10.4% 이게 브라질의 FPSO 공사 있고 엔진기계는 70.2%. 이 엔진기계가 70.2% 늘어났다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HSD 엔진도 상당히 기대해 보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진기가 이제 70억, 이게 1231억에서 2095억. 이게 물론 이제 작년 4분기 2250억이라는 게 있지만은 2095억 정도. 그리고 HSD 엔진도 한번 실적을 기대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조선은 흑자전환 2215억. 그 다음에 플랜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300%, 엔진기계는 484. 그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계열회사가 나오네요. 계열회사 나오는데,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게 이제 중간 지주사죠. 이게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현대베트남조선인데, 대부분, 다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었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2분기에도 237억이었는데 294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되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회사별 별도기 중 이제 경영실적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IR고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쨌든 조선업이 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파업에 대한 그 우려도 있지만 조선기자재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현대 조선기자재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 한국카본이라든가 본행제,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HSD 엔진, 그 세진중공업, STX 엔진, STX중공업, 뭐 이런 그 조선 기자재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여전히 주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차차 재무제표가 좋아질 걸 기대한다면은 그런 종목들도 투자해볼 만하다. 2차전지 다음에는 조선업의 그 어떤 뭐라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이 판단입니다. 어쨌든 오늘 장이 보시면은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55만 원 특미까지 올랐다가 이제 장막판에 조금 미끄러져서 내렸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 화학도 보면은 62만 4천 원까지 올랐죠.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양극재도 하고 뭐 이번에 뭐 어딘가요? 미국의 뭐 바이오 업체도 인수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금양이 2차전지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양의 그 박순혁 이사인가 그분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2차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썰을 많이 풀었죠. 그 바람에 금양도 이제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뭐 얼마 전에 몽골이었나요? 몽골인지 콩고의 이제 광산 개발권 뭐 그런 소식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흐름이 좋고, 에코프로비엠도 다시 이제 뭐 11만을 뚫지 못했는데 11만을 다시 뚫었고, 그 전에 15만원까지 또 갔었죠. 15만원. 그 오늘 특징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의 영향인 것 같고, 실적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잠정 실적에서 발표된 거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이번에 나오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LNF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견주했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했고요. 현대차 보시면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주가는 실적이 세탑 이제 품질 비용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 주가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래나노텍이라든가 그 외 성일 하이텍 이런 것도 다 2차전지 관련된 주고,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뭐 주가의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고요. SK이노베이션이 17만 3천원까지 가다가 장막판에 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좀 빠졌고, 그 외에 또 오늘 뭐 2차전지주는 상당히 견주했습니다. 리튬 가격에 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코스모화학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S오일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양극재라든가 이제 이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동박의 솔루션 첨단 소재 이어서 SKC, 일진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게 PNT,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PNT가 오늘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올랐죠. PNT가 강하게 올랐고, 그 외에 또 장비주들이라든가 2차 전지 중에서 실적 발표까지 LNF도 아직 안 했고요. 그런 종목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종목들 이어서 조선주들 중에 이제 조선 뭐 현대중공업 계열사 그룹 계열사들은 발표를 했으니까 저기 삼성중공업도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 그다음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종목들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된 그 부품주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기대되고, 2차전지 소재에 이어서 이제 장비주 중에는 오늘 PNT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원익 PNE가 이제 얼마 전에 성일 하이텍인가요? 성일 하이텍하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장비죠. 진단 장비 뭐 그런 것 쪽에 협력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는 거에서 강하게 움직이다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또 올라오고 있죠. 원익 PNE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SL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워낙 이제 뭐 부품주의 실적이 현대모비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아까도 뭐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약간 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HL 만도도 오늘 발표를 했고요. PNT가 상당히 PNT가 초반에만 해도 연초에만 해도 엄청
난 수주 공시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거의 4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연초만 해도 실적 공시가 계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BNT가 상당히 좋았죠. 제 최고치가 62,800원까지 간 건데 그 이후에 쭉 빠졌다가 36,000 여기 이제 한 4만 원 4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5만 5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36,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당히 이런 패턴들이 이미 이때 연간 수주 공시 전년도 연간 수주 공시한 금액이 작년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수주 공시를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죠. 수주 잔고도 상당히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공장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액은 담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36,000원은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13배, 2차전지 장비주 중에 13배, 9.08의 외국인 비중에다가 실적이 예상되는 게 아직 뭐 발표는 안 했지만은 정가 폭은 지금 보시면은 미미하긴 하지만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6.5%가 예상이 되겠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BNT도 향후 기대해보면 4만원 밑으로는 뭐 완전 뭐 절대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 중에서요. 원익 PNE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DNT도 좀 상당히 올라줬고 여전히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좀 그런대로 뭐라고 할까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제 물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DNT도 상당히 요즘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레이즌 노칭 장비로 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다. 대보마그네틱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죠. 그 다음에 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2차전지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된다.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도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CIS, TSI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라고 할까 다음에 타자는 조선업이라고 기대되는데 조선업 관련해서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되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태양광은 발표를 했는데 풍력 관련해서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풍력의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 풍력 관련된 기자들 동구 SNC라든가 풍력 관련해서 또 실적이 얼만큼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는 또 IR 자료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IR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증권사 레포트가 또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